길이 재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캘리퍼스입니다. 요거 세 개는 최대 잴 수 있는 게 다 똑같네요. 15cm 혹은 150mm. 얘만 최대 300mm까지 잴 수 있는 캘리퍼스고요. 이런 거는 장난감이죠. 이게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고, 그냥 막 쓰고 그냥 막 쓰죠. 1mm 단위로 줄 때는 그냥 이걸로 하고, 0.1mm 단위로 최소 수치가 0.1mm 나올 때는 이 두 개를 쓰거든요. 그리고 100분의 1mm, 0.01mm까지 잴 수 있는 거는 이게 두 개고요. 그러면 좋은 거를 많이 쓰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두 개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게 13,000원, 4,000원 하는 정도 한 건데, 이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얘는 한 2만원 정도, 2, 3만원 할 거고, 얘는 한 5만원 할 거고, 그런데 정작 쓰는 거는 이 만 몇천 원짜리 이거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금속을 이제 정밀하게 깎거나 금속이 맞물려야 되거나 그러면은 100분의 1mm까지 재가지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크릴이나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걸 많이 쓰기 때문에 10분의 1mm, 0.1mm 단위까지 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맞물렸는데 이게 꽉 안 끼면은, 서로 안 끼게 돼, 이렇게 안 끼어 들어가면은 이 사이의 공차를 0.1mm, 0.1mm 정도 늘리면은 이렇게 끼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헐거우면은 0.1mm 늘려가지고 꽉 끼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100분의 1mm까지 조정할 필요는 금속이 아니면은, 금속 정밀 가공이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캘리퍼스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디지털 캘리퍼스고요. 돌리는 그 아날로그 캘리퍼스는 전혀 안 씁니다. 읽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뭐 정교하다고는 하지만 눈도 아프고, 그냥 빨리 그냥 바로 읽는 게 제일 편하죠. 이 볼 베어링의 이제 외경을 재면 2.19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21.9mm 나오네요. 이건 나올 때 스펙에는 22mm로 됐을 겁니다. 외경이. 내경을 재면은 7.8mm 나오면 얘는 내경이 8mm라고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파는 데 나와 있는 그 스펙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안에 들어가는 뭔가 고정시키는 물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맞물 거리가 있는데 헐겁거나 너무 꽉 눌려도 안 되니까 적혀 있는 것만 믿지 말고 실제로 재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두이노 우노네. 이런 것들도 어떤 구조물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고정시키려면 여기 나사 구멍이 있으니까,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뒤에 예를 들어서 아크릴판이 있으면 아크릴판에다 놓고, 아크릴판에 미리 레이저 커터로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다 나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재야 되죠. 두께, PCB의 두께 1.6mm,
높이도 재야 되고 10.2mm 나오네요. 이런 거는 이 사이 넓이 재려면은 이렇게 재면 되겠죠. 45.8mm 나오고요. 얘 두께는 물론 이렇게 재면 되고 이렇게 못 잴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또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뒤에가 요거를 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눌러서 재면은 이렇게 돼 있죠. 8.7mm 나오네요. 캘리퍼스는 이게 다인 것 같아. 제가 지금 이걸 찍는 거는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길이를 다 길이 미터법을 쓰면 다 길이지만 좀 어떤 스케일별로 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길이에 대해서 어떤 물체인데 나 혼자서나 두 명이서 들 수 있는 크기의 물체들, 그것들의 크기, 그리고 캘리퍼스로 재야 될 만큼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줄자로 재야 될 만큼 줄자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 혹은 광파기로 길이를 측정해야 될 만큼 큰 규모,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각각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유는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지만은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바보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가끔씩 그 수치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센치나 밀리나 미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소수점 단위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죠. 생각하는 거에 장치를 마련해 놓고, 또 길이에 관련된 거는 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길이를 재거나 또 어떤 물체를 어떤 공간에 위치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려면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때도, 모델링을 할 때도 한 모델링 파일 안에 다 하는 거가 아니라 각각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건물 규모의 큰 크기의 그런 모델링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물체들의 따로 다른 파일에 또 모델링을 하고, 또 고물체를 모델링한 걸 또 복사해 가지고 그 물체들이 조립될 때 그 맞물리는 공차들에 대한 작업도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르게 만들어서 모델링과 각자 완성되면은 그 물체를 공간에다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도 이걸 각각 규모별로, 스케일별로 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길이는 지금 하는 거는 길이를 재는 것, 길이하고 각도에 대한 것들, 그걸 측정한 그 도구들을 다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세자가 있는데 이건 아주 길죠. 이거는
1000mm 1m짜리 세자이고요. 뒤에는 컨버전 테이블이라고 인치가 있죠. 1인치가 25.4mm 라는 거하고 12인치가 1피트인데 상공 4.8mm 라는 거, 또 1피트, 2피트, 3피트까지 있으니까 3피트가 1야드죠. 1야드. 예. 거기에 대한 수치 변화시켜주는 그 표가 테이블이 있네요. 기타 등등 막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세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보면 붙여가지고 길이를 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이게 크기가 다른 600짜리, 500짜리, 300짜리, 300짜리, 150짜리 자가 각각 따로 있는데 사실 다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작도를 해야 될 때 이거를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큰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작도를 하려고 할 때 얘를 돌리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길면은 작게 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막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방한자인데요. 방한자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방자에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손잡이가 있고 투명하죠. 얘는 이제 칼 여기다 대고 칼질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칼이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칼질을 하려면 꼭 쇠자를 쓰고요. 이 방한자에 보면 이 안에 또 눈금이 막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눈금이 있어서 이게 다 5mm 간격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1mm 간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행선 그릴 때 많이 쓰죠. 1mm 단위로 해가지고 끝에 있는 눈금 보고 한 선이 있으면 그 선에 대고, 이게 이렇게 선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고 평행선을 그릴 때 방한자를 쓰게 됩니다. 이건 스케일이죠. 100분의 1. 이거는 도면을 읽을 때도 쓰고, 어떤 도면이 이게 10분의 1 축척의 도면으로 출력된 게 있으면 여기는 100분의 1로 되어 있지만 도면이 10분의 1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1m겠네요. 100분의 1 축척이면 여기까지가 1m고, 돼가지고 그런 길이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거 돼가지고 알아낼 수 있고, 반대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제도판에서 손제도 할 때도 쓰게 되죠. 100, 200,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까지 있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이지만 뭐 10분의 1도 할 수 있고, 1000분의 1, 200분의 1이면은 20분의 1도, 도면이 20분의 1일 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스케일까지 말씀드렸고, 이건 줄자죠. 근데 이거 함석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허리둘레 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면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할 때 이런 줄자를 사용하고요. 이거 가장 많이 쓰는 줄자입니다. 이런 두 개, 이런 줄자들 하고, 여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인데 이거 세 개 다 약간 좀 큰 규모, 큰 스케일의 무언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죠.
최근에는 이거 줄자를 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 줄자가 훨씬 편하니까요. 여기는 여기 끝에서부터 300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재보면 295mm 나오니까 5mm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일까? 어쨌든 뭐 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높은 천장 같은 거 그런 거 못 재잖아요. 어떤 데는 천장고가 4m가 넘는 데도 있고 보통은 2400이 많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4000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줄자 들고 올라가지고 잴 수는 없죠. 높이를. 이건 제일 싼 거 같은데 이거 2만원짜리고요. 근데 쓰는데 아무 불편 없고 뭐 오차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큰 오차 아니고 사용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이번에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각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각도 직각이 제일 중요하죠. 직각과 평행, 수직과 수평이 제일 중요한 각도죠. 이거는 연기저라는 건데요. 여기 이면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는 45도네요. 연기저라고 하는데 연기가 제비 주둥이라는 뜻이라는데 얘가 왜 제비 주둥이 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각자라고 하면 될 텐데요. 어떤 용도로 하냐면 얘는 내 목공할 때 많이 쓰죠. 직각 대고 선 긋고 이런 식으로 45도 긋고 이런 것들도 이런 자를 통해 가지고 만든 거죠.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직각자가 또 있네요. 이건 그냥 문구용 학생들이 쓰는 삼각자죠. 또 얘는 또 엄청 큰 삼각자가 있는데 비교해보면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삼각자면 보통 다 이제 45도 이런 애들은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런 삼각자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각도는 90도, 0도, 그러니까 평행한 거, 그리고 30도, 60도 그렇겠네요. 각도기가 있지만 그 외의 각도들은 각도기를 써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각도기 잘 안 씁니다. 각도기 이게 작은 수준에서는 이 각도가 맞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이제 뭐 1m, 2m 넘어가면은 쭉 가다 보면 작은 오차가 나중에 점점 커져 가지고 전혀 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각도기보다는 공학용 계산기로 해가지고 뭐 사인 인버스, 코사인 인버스, 탄젠트 인버스 가지고 각도를 하여튼 뭐 삼각함수 이용해가지고 하고 이 각도기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작도하면 딱 두 가지죠. 이게 이 직각자하고 컴파스 이 두 가지로 다 작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직 수평 맞추기 위한 예, 수평기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렌즈가 두 개가 렌즈란다. 예, 발광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레이저가 나오는 데가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고 두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쓰면 수평 수직을 만들 수 있는데 켜볼게. 일단 무조건 다 끄고 버티컬, 호리존탈 이렇게 돼 있죠. 버티컬부터 켜보겠습니다. 얘가 들어갔죠. 이렇게 버티컬로 이게 들어오고요. 호리존탈 하면은 말고 이렇게 수평이 다 잡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수직이 버티컬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버티컬이 두 개 있는 걸 샀었어야 되는데 처음 살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가지고 그냥 개중에 저렴하고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스탠드가 트라이포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고 저렴한 것 같아서 샀는데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버티컬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벽 같은 거라든가 기둥 같은 거를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이 수직 레이저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똑바로 섰는지 알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버티컬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걸로 어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사각형 같은 벽이 이게 앞뒤로 넘어갔는지 이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 레이저 하나만으로는. 근데 레이저가 두 개 있으면은 양쪽을 두 개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하여튼 이렇게 레이저가 이제 밖으로 벗어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벽을 세울 때는 버티컬이 두 개가 있어야지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길이하고 각도에 대한 것들 다 모아봤거든요. 그걸 재는 기구도 있지만 관련된 수학적인 기초 지식이라든가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도 다 모아서 한 번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와 각도는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무게나 밀도 같은 건 또 다른 묶음이고 이렇게 좀 분류하고 생각을 정리를 해놔야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적절한 해답이 빨리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말고 또 길이, 무게, 시간에 대한 것들을 쭉 올릴 건데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단순한 산술 계산이라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뻔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산술 계산을 오류 없이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착각하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올바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지 또 어떤 구조물 간에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뭐 설치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거나 돈 들여가지고 뭐 레이저 커팅을 하거나 뭐 금속 가공을 하거나 했는데 돈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런 걸 예방할 때는 대단히 뭐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케일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는 거, 소수점 같은 거 착각하지 않는 거, 계산 잘못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모으고 또 반복 트레이닝 하기 위한 도구도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예.